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승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고양시에서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컨벤션 산업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스러운 자리에 와서 우리 관광, 컨벤션, 그리고 지역경제라고 하는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고 또 많은 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내용의 핵심은 이 컨벤션이라는 개념과 관광이라는 개념,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지, 또 어떤 하나의 프로세싱을 거쳤을 때 최적화될 수 있고, 또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그 원래의 그 의미를 충실하게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관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중국에 있는 고전, 관국지광이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관국이란 의미는 여러 나라를 볼 관자, 체험하고 여행하고 다닌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지광이라는 의미는 빛광자, 문화와 문명을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소통하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나라, 국가, 지역을 여행하는 그런 개념이 관광이라는 그 원래의 개념입니다. 내가 이 관광을 하게 되면은 왕이 나를 초청해서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나라나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대단한 훌륭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관광이라는 원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컨벤션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대중관광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특정한 주제,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상당히 오랜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거래하고 가능하면 계약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일반 관광이 아니라 특별 관광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보아질 수가 있겠고요. 원래 그 관광이라는 의미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상당히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관광 관련된 서비스, 여행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일반 관광이 아니라 특별한 관광의 모든 것을 큰 그릇에 다 넣고, 그리고 이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결국은 관광 컨벤션 그 협회, 관광 컨벤션 뷰로, 대한민국, 한국에는 이런 그 관광 컨벤션 협의회의 역할을 하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관장하는 조직도 있고요. 또 17개 광역 지자체에도 어느 정도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광을 선도하는 그런 기초지자체에도 어느 정도 이런 조직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보통 네이밍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기능과 역할, 성격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어느 정도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특별한 지역 중에 한 곳이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 컨벤션 전시 공간을 갖고 있는 그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과 관련된, 컨벤션과 관련된 모든 그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액션 플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자산을 갖고 그 움직이는 하나의 이익 집단을 우리는 그 관광 컨벤션 협의회라고 보아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는 단순하게 컨벤션 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이 관광이란 개념이 상당히 희석되어지고 이 컨벤션만을 위한 그런 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간단하겠죠. 컨벤션만 담당하게 되어지면은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됐는지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이 상당히 분명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관광이라는 분야가 여기에 연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관광에 대한 효과는 하루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그 효과를 쉽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란 분야는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쉽게 성과를 내거나 또 쉽게 계량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은 컨벤션 뷰로라고 하는 이 컨벤션만 관련된 그런 그 조직으로 구성된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컨벤션도 하나의 그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의 한 분야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결국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또 이것들을 거래하고 또 계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광의 한 행태가 컨벤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컨벤션은 혼자서는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광 산업과 연계했을 때, 컨벤션 산업은 그 가치가, 부가가치가 훨씬 그 높아지게 됩니다. 고양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컨벤션, 전시, 시설과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킨텍스입니다. 킨텍스는 킨텍스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생산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킨텍스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자산과 같이 연계해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야지만 킨텍스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컨벤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각되어지기는 하되 그 이면에 얼마만큼 관광 관련된 자원과 관광 관련된 산업이 잘 세팅되어 있느냐가 결국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산업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컨벤션 뷰로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킨텍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수요자가 누구냐? 그 수요자가 회의 기획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 주최자가 결국은 수요자가 되어집니다. 중간 수요자입니다. 그건 최종적인 수요자는 누구냐? 결국은 이런 컨벤션에 참여하는 컨벤션 고어들이 그 최종 수요자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컨벤션 뷰로는 컨벤션이라고 하는 시설과 공간만 제공하는 하나의 그 시설업자, 쉽게 말해서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그 정도 역할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과연 누가 채워놓을 것이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컨벤션 뷰로에서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회의만 참석하러 다른 나라들,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이라는 행위를 하지를 않습니다. 회의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관광 체험하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 킨텍스라고 하는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그 기능에서 벗어나서 총체적인 그 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그 하나의 통일된 그런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 컨벤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관련된 영화나 아니면 뉴스 아니면 직접 아마 방문해 보신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그 한 개 도시에 가장 많은 호텔 객실을 갖고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죠.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하나의 가장 큰 그 기생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카지노 산업입니다. 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그 하나의 그 지식의 오류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유인 비즈니스, 뭐 그 명확한 언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삐끼 얘기를 많이 하듯이 삐끼라는 존재에 한정이 되어집니다. 라스베가스는 무슨 도시냐? 컨벤션의 도시입니다. 컨벤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카지노라고 하는 관광 사업을 삐끼 개념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 라스베가스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노인들이, 돈 많은 노인들이 리타이어, 은퇴 후에 살고 싶은 곳. 행정이 잘 돼 있는 곳. 치안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 그리고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곳. 그래서 라스베가스 개발의 핵심은 예지 지역 주민들을 라스베가스 안으로 정주시켜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라스베가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일까요? 지식이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고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야말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살기 좋은 쉽게 도시 어메니티가 있는 곳이 맞습니다. 이 고양시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다 관광 자원화가 되어질 수 있고요. 이런 관광 자원화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이런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사업체들을 규합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조직이야말로 단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예지 정주민들이 이 고양시에서 정주하게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핵심으로 이해를 했을 때 거시적인 컨벤션 산업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킨텍스의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은 내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이런 경제적이고 그 계량적인 그런 그 근시안적인 그런 접근과 그런 사고는 충분히 배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쪽은 관광이고 한쪽은 마이스인데 마이스 쪽으로만 가면은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또 관광만 해도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마이스와 관광이 어떻게 최적으로 조합됐을 때, 만났을 때 그 효과가 결국은 멀티플라이 이펙트, 결국은 승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가장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고양시에서 살고 싶다, 정주하고 싶다. 만약에 고양에, 일산에 킨텍스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킨텍스가 이런 큰 건물이 분당에 있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집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될 정도로 킨텍스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독립적으로는 그 기능과 역할에는 지극히 한계가 있다. 이것과 가장 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DMO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DMO는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신문에서 엊그제 났던 신문을 하나 카피를 해왔습니다. 자, 강릉이 그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어지면서 500억, 1000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억이 강릉의 품으로 들어오자 강릉은 글로벌 관광 플랫폼 강릉 DMO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DMO가 뭐 하는 것이냐? 강릉 자체, 지역 자체를 마케팅하는 곳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개념이 있겠지만 그 상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으로 큰 의미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강릉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향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관광 산업이고, 그래서 지역 관광 주도의 관광 산업을 관리하고 경영하자. 쉽게 말해서 그 행정은 행정의 역할만 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그 일선에서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자라는 그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DMO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고향의 DMO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고향 시청에 있는 관광가일까요? 아니면 문화 관련된 그런 부서가 될까요? 아니면 컨벤션 센터에서 이걸 할까요? 그 조직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조직이 없습니다. 그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광 컨벤션 협의회에서 그 DMO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관광 품질을 관리해야 되고 관광 마케팅이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역 주민 주도형으로. 이게 바로 DMO가 생겨진 목적이고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지, 행정이 그 이상의 선을 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민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행정과 민간 부분이 어떻게 체적으로 잘 이 조화되고 구성되고 포트폴리오가 되느냐가 결국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민간 주도형의 컨벤션 관광 협의회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관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컨벤션이라고 하고는 개념이 공공재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도가 되겠죠. 도에서 25%, 시에서 50%, 나머지는 민간이 충당을 하게 됩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지방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그 지원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원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000명 이상 되는 모든 지자체에 이런 관광 컨벤션 뷰로, 관광 컨벤션 협의회가 웬만한 곳에 하나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DMO, 결국은 우리 지역을 마케팅하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CJB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JCCB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JCCB라는 조직은 민간 조직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전혀 받지 않고 민간이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관리 운영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아질 수가 있겠고요. 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또 도쿄 같은 경우도 국가의 어떤 특성에 맞게 최적의 어떤 조합으로 어느 정도 행정의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민간의 역할을 하는지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컨벤션에 관련된 통계를 내는 기관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ICCA라고 하는 국제 조직과 UIA라고 하는 국제 조직이 있는데 UIA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140여 개 전 세계 중에서 컨벤션 산업 1위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자, 그러면 ICCA의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 3위입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은 몇 위 정도가 될까요? 우리나라 서울은 5위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 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그만큼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고래가 등장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를 수십 개나 갖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컨벤션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 한국이 유치했었던 그 많은 국제적인 이 컨벤션 이벤트를 중국이 거의 대부분 싹쓸이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컨벤션 산업은 상당히 지금 또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K-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많은 LA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글로벌한 지구의 중심축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진흥시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관광지가 가장 많은 곳이 결국은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관광이 가장 활성화된 중국으로 컨벤션도 결국은 뺏길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향은 고향만이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을 지금이라도부터 발굴하고 고민하고 힘을 모아서 컨벤션과 연결시키지 않는 이상 고향은 더 이상의 컨벤션의 의미가 아마 없어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과연 어느 조직이냐? 과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결국은 이 컨벤션을 이루고 있고 관광 산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업체들, 그런 전문가들이 결국은 조직을 구성해서 그들한테 미션을 주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반관 반민 형식도 아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가 이러한 지자체인데 서로 장단점들이 충분히 있겠죠. 자, 이것은 결국은 고양시의 시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코로나 19 이 팬데믹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택트의 방송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질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능력이 되는 만큼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